이번 글은 포천에 사시는 지정숙님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두 번째 이야기 설야입니다. 설야, 지정숙. 시집간 큰언니는 읍내에 산다. 아버지는 장날을 큰언니네 들르는 날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약주를 철 따라 담가놓는 큰딸의 정성을 모르쇠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버지의 지론이지만 더 큰 이유는 당신 자칭 큰 인물감이라는 외손자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고 싶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다. 하필이면 그날 나는 학교 공부가 늦게 끝났다는 것을 핑계 삼아 언니네로 발길을 돌렸었다. 배고픈 참에 저녁밥을 개눈 감추듯 먹고 나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아버지 역시 기분 좋게 취하셨으니 외손자를 안고 주무실 확률이 높아 보였다. 열이 하나 집에 가신다 하더라도 굳이 미운 나를 데리고 갈 리 없을 터 일찌감치 숙제를 끝내고 따뜻한 이불 속을 찾아 들었다. 막 잠이 들려든 참이었다. 중그리지 말고 어서 일어나거라. 네 엄매 기다린다. 나는 자고 싶었지만 땅뛰도 못할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러고 싶었다는 듯 벌떡 일어났다. 인적이 끊긴 읍내는 낮과 다르게 낯설게 변해 있었다. 목도리와 장갑으로 무장을 단단히 하였지만 추위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 몸은 점점 움츠러들고 두 볼은 얼얼하니 나미살이 되어갔다. 읍내를 벗어나자 황량한 들판이 눈앞에 펼쳐졌다. 세상에 눈 덮인 시베리아가 여기였단 말인가. 친구들과 낮에 지나다니던 들판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다니. 술기운 때문인지 아버지는 휘적휘적 앞장을 서셨다. 순식간에 아버지와 거리가 생겼다. 문득 아버지가 야속했다. 내가 오빠나 남동생이었다면 아버지는 절대 저럴 뿐이 아니다. 설령 따라 나선다 해도 내일 데리러 온다거나 등을 내주셨을 거라는 걸 내 어찌 모르겠는가. 눈물이 핑 돌았다. 흐릿해진 눈으로 종종 걸음을 쳤다. 투명하다 못해 얼음같이 차가운 빛을 뿜어내는 보름달과 괴성을 질러대는 바람이 천지가 제 것인 양 설레발이다. 덩달아 갈마드는 구름무리와 그 그림자를 따라 퍼뜩대는 괴물들, 차라리 앞장을 서는 게 나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제가 앞에 갈게요. 와, 무서웠어요. 아버지랑 가는데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럼 얼른 앞으로 와. 나는 재빨리 아버지를 앞질렀다. 아버지, 그냥 뒤에 갈래요. 요놈의 지지바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어. 얼른 따라오기나 혀. 고연실이 데리고 나왔나 비네. 내비 놔둘걸. 앞뒤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은 귀신이 분명했다. 앞에 서면 안 막아서고 뒤에 따라가면 잡아당기니 무서워 죽을 것만 같았다. 창자가 오그라들고 배까지 아파왔다. 설상가상으로 사방이 금세 어두워지더니 한방눈이 쏟아진다. 아버지는 눈이 쌓이기 전에 어서 가야 한다며 쉬지 않고 성하시다. 손이라도 잡아주면 좀 안심이 되련마냥. 밝은 눈이루다 논두렁을 찾아야 혀.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눈을 부릅뜨며 앞장을 섰다. 그때였다. 내 앞에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이 서 있는 게 아닌가. 아버지, 귀신, 귀신, 저기요. 나는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팔을 잡고 매달렸다. 아버지도 멈춰섰다. 어험. 한참을 우뚝 선 채 두리번거리던 아버지가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요망한 귀신에 물러서고 사람이면 정체를 밝히거라. 그러지 않으면 내 오늘 밤에 요절을 내고 말티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지만 떨고 있었다. 그 소리는 들판에 잠들어 있는 모든 것을 향해 어서들 일어나 달라 호소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등 뒤에 서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던 나는 아버지가 무서워하는 게 신기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아버지가 떨고 있다니. 오만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다.
아버지가 귀신을 물리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어떻게 귀신을 물리치겠소? 어쩌면 귀신이 무서워 미운 나를 버리고 도망가실지도 몰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버지를 부르며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귀신에 끌려가야 하나? 아니야, 아버지가 나를 버릴 리가 없어. 그럼 아버지는 그럴 분이 아니셔. 그나저나 아버지가 귀신을 무서워하니 큰일 아니야. 이젠 아버지랑 나는 귀신에게 잡혀가는 건가? 어쩌면 좋아. 아버지랑 나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기 시작했다. 들판을 휙 둘러보시던 아버지의 몸이 움직였다. 귀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간다. 문득 아버지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귀신에게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해.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려 할 때였다. 요놈의 지지바, 집단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난리를 피웠구만. 세상에 귀신이 어딨다고. 내 거 좀 혼이 빠졌었네 그랴. 자, 어서 와서 똑바로 봐. 귀신인가 아닌가. 아버지도 귀신이라며 놀라셨잖아요 라고 말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감히 아버지께 그럴 수는 없었다. 그것은 분명 집단이었다. 전봇대를 기둥 삼아 집단을 세우고 눈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위에 곶갈처럼 얹은 아버지는 겸연쩍은지 특유의 큰 기침을 하시며 앞장을 서셨다. 얼마를 갔을까?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며 나를 돌아보았다. 저쪽 보거라. 둥근 나무가 보이지? 얼른 가자. 이제 다 왔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변해 있었다. 그날 밤이 동구나무는 여느 때의 나무가 아니었다. 묵묵히 마을을 내려다보고 서 있는 나무에게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듬직함이 느껴졌다. 나는 나무를 보자마자 집을 향해 내달렸다. 깜짝 놀란 엄마는 내일 와도 될 일을 웬 고생이냐고 물으실 것이다. 나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 아버지를 따라왔노라고 대답하고 말리라. 나는 아버지의 비밀을 지켜드려야 한다. 아버지가 겁쟁이로 소문나는 건 말도 안 된다.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은 오직 우리 아버지여야 하기에. 넘어질라고 그렇게 뛰어가냐? 조심하지 않고선. 아버지의 걱정스런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하나도 춥지 않은 밤이었다. 오늘도 당신의 고운 미소가 가득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